부동산을 주로 취재하시는 기자님인데 건설이랑도 조금 건설 쪽이랑 어떻게 관련이 이게 있어요. 왠지 아하. 취재를 어떻게 했을지 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전화해서 막 주 친한 아니다 이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천재 김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부 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부 수습기자 이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청객 소리 같은 거 넣어야겠다. 네, 지난주에 저희 첫 편 공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조회수가 네. 폭발해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던가요? 저는 좀 비난 같은 아니 혹시 뭐 어디 감금당하고 그런 건 아니냐고. 예리한데. 네, 뭐 아니라고 제일 잘 예, 타일렀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네요.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네, 좀 쓴소리는 제가 다 받아서 흡수했습니다. 다 혼자 안고 가겠다는 네, 리더한테 저만 얘기를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양옆에 나머지 두 명은 얘기는 안 하던가요? 저 사람들 왜 저렇네. 사실 그까지를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뛰어넘구나. 그까지 물어봐도 얼버무리고 더 이상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딱 멘트할 정도만 봤구나. 네, 어쨌든 네, 봐준 거에 일단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가 퀄리티를 올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맞죠? 봐달라고 구걸할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봐주시면. 그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확인해봤어요. 댓글 혹시 어떤 댓글 달렸나? 네. 네. 한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네. 댓글 좋은 댓글만 우리 소개해보죠. 네. 어떤 댓글이 좋습니다. 있었나요? 주주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일단 새 기자님들이 되게 예리하다고 말하면서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혹시 지인? 네, 제 지인입니다. 또 어떤 댓글 있었죠? 유리채님. 네. 이화 얼른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 재밌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내 친구인데. 네. 이번에는 지인이 총동원됐네요. 티 안 나게 달아달라 했는데 좀 티가 났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 유리채가 피드백도 줬는데 이제 시킨 건 아니고 네. 이게 배경만 좀 밝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우리 안색이 칙칙한 건지 배경이 어두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배경이라도 밝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하나 밝았으면 좋겠는데 네. 부장이 이거 배경 안 바꿔주면 제가 뭐 비비크림이라도 발라서 어떻게든 밝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유진 이님도 배경 조금 더 밝으면 좋겠다는 의견 페이스북에도 조명 좀 하고 눈물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계속 압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회사에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외에도 쭉 챙겨보겠다고 남겨주신 N모스비님, 또 롱런 할 거라고 응원해주신 최환성님, 또 선한 영향력 기대한다는 최창환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화도 지금 보고 계신다면 댓글 먼저 달고 봐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자신감은 우리가 그래도 충전을 됐나요? 네, 충분합니다. 조금 더 댓글이 다 필요하나요? 누가 먼저 할까요, 이제 이번에는? 이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선배가 먼저 노조 조끼 입고 노조 가입을 제가 했습니다. 말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노조 가입을 하면서 제가 기가 살았어요. 좀 당하는 느낌이긴 하겠네요. 당하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제 늘 이제 불만을 품고 있던 그 주제인데 이제 경제지가 어떻게 노동자를 욕먹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기사 하나를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짧은 기사, 우리 방송이 짧으니 짧은 기사 하나 준비했고요. 9월 29일자 매일경제 보도인데 그 기획 이름이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이고 제목이 추락사를 막으려 보디캠 추진했지만 노조가 반대, 부재, 간섭받기 싫어 사생활 보호 핑계, 추락사만 막아도 사고 40% 줄어. 이거인데
보통 우리가 편집할 때 그 사회 기사에서 핑계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는 상당히 그쪽 네. 그 사람의 과실이 네. 상당히 크거나 할 때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노조가 뭔가 이게 핑계를 대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거를 약간 막고 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 제목 부제를 봤을 때. 이 기사를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기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다 편집하니까 알 텐데 네. 이게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디캠을 추진하겠다는 주체가 어딘지가 알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데 뭐 이게 그 지역 거점 한 건설사 딱 한 가지 사례만 쓴 건데 이게 제목만 보면 이게 보디캠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걸 알 수 없게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되게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네. 방식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되게 그 침소봉대 하는 건데 한 가지 사례를 마치 모든 노조가 정치인 반대한 것처럼. 것처럼 네. 이제 읽히게 한다는 게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게 추락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선의와 이 선의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이제 그리고 이 악의적인 노조라는 프레임을 이 한 사례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노조라는 집단 전체를 네. 이제 악의적인 이 뭔가 네. 딴지만 걸고 네. 자기들 이속만 챙긴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기업 옥죄는 중대재해법이라는 이 기획 의도대로 이제 이 산재의 책임을 네. 노동자의 그 과실이나 실수로 돌리는 그런 좀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뽑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취재의 영역인데 첫 번째가 편집의 영역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취재가 부실하다는 건데 이게 취재를 못해서 부실한 거랑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취재한 거랑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빼먹고 아니, 이 기사에 그 야마 소위 말하는 이제 안 좋은 말이지만 야마를 맞추려고 답을 정해놓고 그렇죠. 들어간 거네요, 이게. 저 아마 이거는 뇌피셜로 보자면 데스크가 이런 기사 써와 해서 이 제 억지겠죠. 네. 아무튼 이 기사 읽어보면 그 건설사 관계자 멘트가 우리는 추락사를 막으려고 보디캠을 추진했는데 노조가 반대를 했다고 이제 한다고 이제 그 멘트를 인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취재기자 입장에서 노조가 반대했다 그래서 이 바디캠 추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 중요하게 취재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 입장을 담아야겠죠. 노조 노동자 입장. 뭔가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아,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당연히 이거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달라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업주가 노력을 해도 현장 근로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산재를 막기는 극히 어렵다. 이제 이게 쓱 이제 사업주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노동자가 안 따라준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쓱 깔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의 거점을 둔 A 건설사 관계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 건설사 사례가 추락사를 막으려고 보디캠을 착용해라고 노동자한테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노조에서 이제 이걸 반대해서 바디캠 그 착용하는 게 무산이 됐다. 그 다음 멘트가 좀 재밌는데 A 건설사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등을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 속내는 근무 중 태업이나 사고 발생 후 녹화된 걸로 괜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식이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뭐 건설사가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건 이제 노조한테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가 왜 반대했냐를 노조한테 안 듣고 이제 건설사 관계자 앱을 빌려서 마치 이게 건설사 관계자가 이게 궁예처럼 누구인가? 관심법을 써가지고 네. 마치 이걸 알려주는 걸로 이거 굉장히 부실한 취재 방식인데 이제 이 표면적 이유, 속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이제 같은 문장 구조로 보면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기사 내용 문장 구조대로라면 근로자의 동선과 습관 등을 파악하고
부주의를 막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댔지만 속내는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되게 합리적인 반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노조에 물어봤으면 이거는 감시와 압박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듣지 않고 뭐 들었다 하면 썼어야겠죠, 기사에. 그 사측의 이제 보디캠 착용 명분은 선의로만 해석하고 이제 추락사를 막겠다는 선의로만 해석을 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속내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심지어 이게 노조가 직접 한 말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이 기사 쓰신 기자님이 이 보디캠 차고 일을 해라 하면 이게 선뜻 승낙을 하겠냐고요. 우리 일하고 있는데 편집하고 있는데 바디캠을 착용하고 일을 해라. 부장님이 실시간으로 네. 이제 이 사고 산재 예방을 본다고 위해서 생각하면 예. 감시받는다고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을 이거를 것 같아요. 누가 선뜻 내 몸에 나를 녹화하고 CCTV 같은 있는 느낌이 그거를 누가 선뜻 승낙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억진가요? 기자님 바디캠 착용하고 해서 이러면 좀 억지겠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굳이 기사만 보면 이제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마치 바디캠만이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기사가 그렇죠. 이제 구조가 네. 짜여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일한 대안인 바디캠을 반대한 노동자에게 산재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이제 이 기사의 수법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어떤 기사를 그동안 써왔나, 지금 출입처가 어딘가 이런 네. 걸 이제 대략 봤는데 네. 그 최근 썼던 기사를 보니까 땡땡땡 아파트 지하철 3, 5호선 더블 역세권 강남 여의도 출퇴근 편리 땡땡땡 아파트 교통 생활 학군 3박자 명품 단지 또 부산 스마트시티 노른자위 뭐 이런 거죠. 이제 부동산 제가 분양 기사들. 네, 부동산 홍보성 약간 네. 홍보성이라기보다 이제 이제 부동산을 주로 취재하시는 기자님인데 건설이랑도 이게 조금 건설 네, 쪽이랑 어떻게 관련이 이게 있을 왠지 가능성인데. 아하. 취재를 어떻게 했을지 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전화해서 막 그 주 친한 아니다, 이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준비한 거는 MZ 세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 명 모두 다 MZ 세대에 속하기도 하고 네, 네. 직접 우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MZ 세대라고 하면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이게 네. 합쳐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몇 살부터가 밀레니얼 세대고 또 몇 살부터가 Z 세대인지 다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범위가 조금 넓다는 것만. 네. 90년대생부터 뭐 2000년대 초반생 정도까지 네. 아닌가? 얼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정확한 연도가 사전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면은 1980년대생부터 94년생 정도까지라고 하는데요. 또 Z 세대는 95년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까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나이 차이가 한 5-6살 정도만 차이가 나도 조금 공유하는 기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좀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MZ 세대는 무려 20년을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사이에서도 약간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편집 부장님이랑도 같은 MZ 세대인데 편집 부장님 나이를 저는 몰랐는데. 네. 편집 부장님 나이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또 이런 와중에 MZ 세대를 하나로 묶는데 되게 열심히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바로 기자들인데요. 아, 기자예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쓰다 보면은 네. 쓰거나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은 MZ 세대가 들어간 기사가 되게 많잖아요. 뭐 소비 관련 기사라든지 정치 성향 같은 기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MZ 세대 노동관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분석은 되게 많은데 분석을 애초에 조금 잘못된 분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간격이 되게 큰데 제가 그 중에서 좀 콕 집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비 트렌드 관련 기사가 경제 제일 쪽에서. 많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본 기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보면은 MZ 세대가 뭐를 샀다 아니면은 MZ 세대를 겨냥한 어떤 물건들 이렇게 기사화를 하면서 단순히 이제 MZ 세대를 홍보하는데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사 제목에 MZ 세대 끼워 넣어서 어그로를 끄는 소위 말해서 그런 느낌 정도로 MZ 세대를 조금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근데 진짜 저희가 그거를 좋아한다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겨냥했다 했는데 저희가 그쵸. 이거를 좋아한다는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데 단순히 네. 그냥 먹는 것도 장난치면은 다 MZ 세대에 붙이잖아요. 저 막 그렇죠. 민트 초코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안 아, 좋아하는데 섞어 맞습니다. 놓고 반민초예요. 반민초입니다. 언론에서 쓰이는 그런 용도를 봤을 때 되게 좀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얄팍하고 납작하게 MZ 세대를 정의해서 오, 쓰는 게 얄팍하고 아니라 납작하게 약간 좋은데 표현 아,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쨌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MZ 세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관성적으로 그냥 써온 게 아닐까. MZ 세대를 되게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의 도구 정도로 MZ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해야 될 것은 MZ 세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문제를 뭐 찾아낸다거나 더 구체화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게 그냥 쉽게 규정해 놓은 MZ 세대를 갖다 쓰기만 하는 게 요즘에 기자들이 되게 많이 잘못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MZ 세대를 조금 더 이미 그런 분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분석하고 어떤 MZ 세대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전달해 주는 게 더 MZ 세대한테도 좋고 다른 세대가 MZ 세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네. 한마디 덧붙이면 이게 항상 느끼는 건데 MZ 세대를 이제 규정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기사에는 MZ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MZ 세대가 아니신 기업 관계자분께서 이제 맞아요. MZ 세대가 좋아해서 이런 거를 뭐 개발해서 뭐 신제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실제 뭐 MZ 세대가 저희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화의 문제도 있지 않나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는데 박신 선배 준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길래 약간의 시기 질투를 담아서 후속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게시판, 네. 온라인 게시판의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보배드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네. 주로 블랙박스 영상 같은 아. 거 자주 올라오잖아요. 네, 핫한 맞아요.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고차 거래 같은 걸 하는 자동차 커뮤니티인데 원래는 중고차 거래로 네, 이렇게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원래는 뭐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접하는 보배드림 같은 네. 경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아이 먹게 서비스로 줘요. 아내는 요구하고 남편은 지켜봤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보배드림에 올라온 서비스 달라는 여자 그걸
보고 있는 남자라는 게시물을 인용해서 작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 사실 확인이 안 된 받아쓰기라는 점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청원을 그 청원 내용을 지난주에 받아 쓴다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청원 내용을 이제 그대로 네. 주장하는 바대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대로 사실 확인 안 하고 게시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내용을 채우고 거기에 추가로 댓글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 그 반응을 담는 반응까지. 네. 담는 방식으로 이제 기사를 구성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시물에 나와 있는 사실을 옮겨 적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성으로 실제로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 작성을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쉽더라고요. 작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15분이면은 완성이 되더라고요. 일종의 템플릿이죠. 네, 금방 더 빨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봤을 때. 사람면 짜듯이 맞죠? 네, 그냥 끼워 넣기로 빨리 그냥. 쳐낼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빨리 쓰고 빨리 조회수를 올린다는 점. 여기 데일리안에서도 이 시간에 제가 본 시간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런 유혹에 사실 확인이 안 돼도 그냥 쓴다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갈등으로 번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물론 모든 독자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어떠한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다 보니까 댓글에 뭐 맘카페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노키즈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혐오나 차별이 담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문제였다고 봤고 이게 또 지난 7월에도 도배드림발 기사가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지하철 3호선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남성이 외면했다. 그거 본 것 같은데. 네, 되게 막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이렇게 옮겨옴으로써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에 휘말릴까 봐 남성들이 돕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그게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주로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네, 주변에서 도와주고 뭐 했다더라고요. 그 목격자랑 그때 당시에 관련된 이후 후속 보도나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 사실이 아니었고 근데 사회적 갈등은 심하게 이미 일어난 거였죠. 근데 저는 그 제목 본 기억은 나거든요. 네. 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결국엔 그게 아니었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을까 아니에요. 제목만 보고 네. 사실로만 알고 제목만 봤을 고친 때는 건 사실 진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바로 잡는 것까지 다 챙겨볼 수는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니까 우연히 또 타고 들어간 기사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한국 언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이 돼서 당시에 한국신문유지위원회에서도 그 해당 보도를 했던 뉴스원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또 언론인권센터도 나서서 논평을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취재 없는 기사의 결과가 뭐 맥락 없는 혐오나 비난으로 이어지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라는 내용으로 비판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결국에는 뭐 지금 제가 가져온 데일리안의 기사가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진 않았지만 3개월 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어 왔는데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이런 기사를 양산한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스스로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라고 하면 안 않을 것 되겠죠. 같고. 네. 오늘도 우리 3명 다 잘 준비를 해왔다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네, 1화보다는 잘했다 생각. 자신감. 네. 1화보다 이제 1화보다. 네, 전화보다 항상 조금씩 나아지면은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오늘 조끼가 힘이 아주 많은 힘을 줘가지고 좀 재밌게 한 것 같고
모니터링을 할 때 보면은 조금 했던 때 하던 당시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더 보완하고 해서 다음 주도 준비 잘하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따라서 또 아까 얘기했던 조명도 또 생기고 할 수 있도록 네. 꾸준한 댓글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이게 사실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현업에 있으니까 우리도 자성을 해야 될 게 많고 사실 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다잡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네. 우리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뭐 할 때 네, 우리가 한 건 야 아닌가. 니들은 뭐 얼마 잘하는데 이러면 네. 우리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도 준비를 더 잘해서 네. 오늘 노조 기사 그것처럼 비판을 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를 네, 잘 다잡고 오도록 리더로서 하는 말이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다음 화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길게 했다. 고생하셨습니다.